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에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된 여자 직장인입니다. 대표님, 이사님, 집안 대소사에 불려가 이를 도운 기억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고 한번 한 다음에 네. 다시 하면은 어차피 다시 오긴 없거든. 너 남자친구가 이래서 이거 결과 안 가져온 거니? 이런 식의.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연인데요. 세 번째 사연은 김효진 책임님께서 읽어주시죠.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에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된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은 15명, 저는 밑에서 세 번째 직원인데요. 12명의 상사가 저의 오빠, 삼촌, 큰아버지, 할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가족 같은 분위기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얼마 전 이사님이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나가야 하니 빨리 옷을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집이 이사를 가는데 함께 도와야 한다나요? 5시간 동안 이삿짐을 옮기고 청소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냐? 아닙니다. 대표님, 이사님, 집안 대소사에 불려가 이를 도운 기억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저는 정말 이 가족에서 탈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업무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가족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처음에 그러니까 얘기를 진짜 들었을 가족을 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가족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 오빠, 삼촌, 큰아버지, 할아버지로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진짜- 관여를 많이 한다. 실제 그랬으면은 이모들 오시고 숙모님들 오시고 그랬겠죠. 그렇죠. 뭐 그러면은 우리만 원래 그냥 받겠어요. 명절처럼 가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거에 일단 불만을 갖고 계신 거니까. 그런 의미셨군요. 예, 그런 거 같은데. 네, 저는 퇴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예. 변하지 않습니다. 간단한가요? 네, 그럼요. 업무만 어떻게 하나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 같은 분위기. 근데 이게 진짜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라 그쵸. 이거는 이 회사의 약간 문화인 것 같아요. 그죠, 조직 예.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가지 않는 이상 뭐 바뀔 걸 기대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왜 약간 옛날에 그 대한민국에서부터 내려온 정문화가 예.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직장 문화를 지배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저 신입 때만 해도 팀장님 이사 간다고 하면은 갈만했어요. 저희는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 장례가 있다. 발인까지 다 보고 와야죠. 예를 들어 그런 거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좋냐 안 좋냐는 사실 좀 상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러네요. 업무에 지장을 크게 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인해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본딩이 되고 그게 업무적으로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다. 개인적으로 참 그렇게 삶도 나누고 내가 이걸 굉장히 이 사람하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여가 시간까지 이 사람들하고 친하고 왜냐면 실제로 그 회사 동료들하고 주말 같이 보내고 실제로 가족 대 가족으로 그런 사람도 많이 보고 저도 실제로 지금도 친한 회사 동료들하고는 주말에 가족 대 가족으로 놀러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거에 극대화된 상황인 건데 네. 이분이 난 여기서 업무만 하고 싶다 하면은 책임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변화시키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정말 이 회사의 문화이기 때문에 네가 나가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과사가 회사 안에서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 최악의 상사의 유형에서도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되었는지 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케이스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즐겨하는 스타일이고 사실 이렇다면 저한테 이건 굉장히 극대화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싫다고 얘기를 한번 해봤는가. 맞아요. 싫다고 거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싫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근데 과연 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해봤는지 그리고 해보고 난 다음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탈퇴가 아니라 이제 퇴사를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이 얘기했을 때 쿨하게 중간급에서 안 하대? 약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싫어서 네. 그래 안 하도 돼 안 이렇게 할 하대?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완전 쿨하게 갑자기. 그럴 수도 그렇군요 하고 예를 들어.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약간 이렇게 그럴 할 수도 수도 있는 있어요. 거고. 네.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네. 저희 주변에서 저도 몇 번 경험했던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제 3자로서 봤었을 때 한 거랑 안 한 거랑 효과가 다르긴 해요. 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그쵸. 예. 네. 그 사람이 듣는
게 있으니까 들어야 또 이게 생각이 또 바뀌잖아요. 근데 얘기를 할 때 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너무 실지 않고 팩트 위주로만 예. 말씀드리는 네, 그렇죠. 이건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취준생이나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가 상사가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화나는 거를 화나는 그대로 가서 얘기해가지고 상사 입장에서는 얘 뭐야? 내가 지금 화풀이 대상이야? 약간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만 조심하신다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신입이나 그 후배들한테 보통 들어오면은 많이 하는 얘기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 거리감을 익히는 연습을 해라. 거리감을 얘기를 하거든요. 익혀라? 인간감의 인간들 사이에 거리감이란 게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어.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거리감을 어느 정도까지 처음에 작업을 해서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그 좋은 그 인간관계를 작업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거리감 조절이 실패하면 과한 제가 들이대는 오버액션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거리감이 가까워야 되는데 너무 겉돌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리감을 재는 거 그 거리감을 형성하는 작업을 사회 초년생들이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무조건 사회 초년생이라고 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 너무 나 나만 살 거임 하고 막 다 잘라내고 나 내일 할 것만 할 거임 이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부서마다 다 거리감이 조금씩 다를 거거든요. 그걸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면은 이제 선배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거를 훈련해서 사회초년생 2, 3년 차 안에 그 거리감을 작업하는 거를 끝내놔야 그 이후에 업무를 하거나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거리감을 조절하는 거에 굉장히 좀 합당한 케이스. 예. 딱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만큼 그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또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려워서 몇 번 신입사원들을 볼 때마다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자기 의견을 내는 연습을 좀 하되 그 감정이 실리지 않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회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감정을 싫지 않고. 추측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쵸. 그쵸. 팩트를 기준으로 저분이 의견 이기적인 것 전달해야 같아서 돼요. 이런 것 같아요. 라는 식의 표현법이라던가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이렇게 디렉션을 내리셨고 이렇게 저는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네.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훈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 그것들을 배워 나가야 조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걸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조직이 변화되진 않아요. 당연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적어도 내가 내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감정을 실지 않고 의사표현을 하는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네. 전체 회사가 변하진 않지만 자기 팀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얘기하실 때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적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냥 인지하고 가야 돼요. 이걸 얘기해도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기대 심리를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하면 우리 상사는 분명히 들어줄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많이들 가거든요. 네. 근데 보통 상사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이 사람만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대하고 저 사람도 대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그림을 보고 조직을 이끄는 그 방식을 변화를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았을 때는 사표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우리 상사는 내 말 안 들어 라는 식의 그냥 뭐 선입견이라던가 이른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할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하는 것부터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전달이 돼야 저 사람이 얘는 이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를 인지할 수 맞아. 있잖아요. 당장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부터 바꿔주세요. 이렇게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건방지죠 사실. 어떻게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자기가 얘기하는 게 합당하면 오케이. 네. 합당하면 오케이인데 오케이. 그게 아니면은 밑에가 나 힘드니 너가 바꿔 약간 이거니까. 그러면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면, 뭐 이분에게 정리를 해 드린다면, 얘기는 하되, 의사 표현을 하세요. 네, 의사 표현을 일단 하고, 안 되겠으면
퇴사를 본인 하라. 타임라인을 정하세요. 어느 선까지는 내가 참고 이게 변화하는지 아닌지를 좀 보겠다라고 하시고 네.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게 맞죠. 아, 15명 정도 되는 조직이면은 거기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커리어적인 면에서 되게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아, 예, 예를 들어 예. 내가 여기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안타깝지만 내가 스펙상 여기 당장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타임라인이란 게 나가야 된다거나 기다려야 된다거나 내가 있어야 될 이유 커리어 맵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당장 그냥 못 갔다고 해서 아까 스펙 없이 예를 들어서 스펙 없는 사람이 그냥 때려치고 나갔을 때 내가 바로 재취업이 될 것인가 라는 고민도 다시 해봐야 될 것이고 내가 이 길을 택해야 되는데 이 15명짜리 특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업에 백그라운드가 반드시 필요해. 그러면 또 다른 솔루션이 고민이 그러네요. 돼야 될 수도 있는 거지. 타임라인이라는 게 1년은 버텨보자. 1년 안에 열심히 얘기하면서 버텨보자. 이런 걸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봐야죠.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제 최악의 상사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봤는데 뭐 좋은 상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뭐 얘기하셨다시피 예스맨이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끊어주는 상사도 있고 네 리더십이 있는 상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씩 기억에 남는 좋은 팀장들이 있잖아요. 그쵸.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팀장은 없겠지만 와 나 지금 나한테 굉장히 필요한 상사, 팀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도 완벽하진 않아요. 이 사람도 그쵸. 완벽하진 않은데 그쵸.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은 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아, 근데 좋은 상사를 여쭤봤더니 바로 지금 현재 팀장님께서 야 바로 이렇게 정치적이시네요. 나오네요. 아니 정치적이세요. 근데 제가 그러면 그분의 어떤 점들이 그렇게 배울 게 많았는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능력과 그리고 인력 관리 능력인데 진짜 이제 높은 그 피플 매니저를 해야 되는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네. 사실 실무 능력보다는 그 인간 관리 능력이 더 많이 이제 아, 필요한 그래요? 건데 지금 정도 되는 예를 들어 이제 그분이 이제 차부장님 정도 되는 수준인데 거기서는 사실 네. 그 중간 정도 되는 두 개 다 갖고 계셔야 되는 왜냐하면은 그 인력 관리를 하면서도 디렉션을 명확하게 아직은 실무선에서 줄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그 두 개가 다 필요한데 그 두 가지의 그 융합점을 과연 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었는데 아 이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선에서도 팀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고 있고 이제 팀원들이 갖고 있지 못한 시각까지 제공해서 이거를 팀원들한테 디렉션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이제 상사로서 그러니까 같은 팀원이 아니라 상사로서 자기 네. 그 더 위에 있는 상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싸워갖고 팀원들의 그 의견을 제대로 잘 전달시키고 팀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최고의 그 최신의 상태로 갖고 있으면서 윗사람들하고 이 팀이 90%의 캐퍼로 계속 돌아갈 수 있게 계속 돌리면서 위에 거 나올 거 쳐내고 위에 거 들고 올라가고 하면서 그 조직을 관리하면서 인력 관리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이 현재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그럼 이 부분을 정확히 발전해야 한다면은 싫은 소리지만은 술 먹여가면서 하고 그 인간 관리적인 능력에서도 자기 사빅 털어서까지도 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있다면은 그거를 맞춰지기 위해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상사로서는 제가 그 회사 생활하면서 팀장 자랑하는 건 살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 괜찮은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자기는 저희 팀장님 보면서 팀장님은 누구 보고 배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최악의 상사들 보고 배웠대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은 몇 명 없는데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월스트 모델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것만 안 해도 사람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차피 일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쁘지 일하기 좋아요. 네. 이렇게 팀원이 좀 존경하는 그런 팀장이라면 정말 뭐 훌륭한 상사가 아닌가. 저는 퇴사하신 팀장님이신데 지금은 네. 현재는 저희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몸이 아프셔서 퇴사를 하신 케이스인데 사실 뭐 완벽한 팀장의 환상을 만들어 드리고 싶진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네. 이 정도면 정말 좋은 팀장 중에 한 명이셨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 케이스일 것 같은데
사실 그분과 제가 팀장과 팀원으로 만나긴 했지만 중간에 파트장이라는 개념의 저희 회사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파트장이 본인과 굉장히 친한 분이셨는데 네.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건 저희 팀에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 네. 사실 그분과 저희가 업무 스타일이 굉장히 맞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뭔가 디렉션이 정확하지 않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본인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마치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을 저한테 미루시는 경우도 있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근데 그 팀장님이 그 파트장님의 그런 흠을 제가 사실 불만을 토로를 했거든요. 그 파트장님이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팀장님 입장에서는 본인과 친한 파트장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사실 그 파트장님을 바꾸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드셨는지 본인이 직접 그 파트장님의 역할을 같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대단하신 분이네요. 뭐 이제 업무 메일을 제가 쓰지 않아도 되는 고객사에게 전달해야 되는 메일을 어떻게 쓰는 법부터 시작해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네. 그 부분들이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되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업무적인 역량이 많이 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본인도 사실 그 중간에서 굉장히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고민을 많이 하셨을 예.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엔 저도 어려서 불만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막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굉장히 현명한 팀원은 아니었었지만 또 그 부분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셨던 팀장님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뭐 최고의 상사 이런 분이 있었다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현재 사장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점이 좋으시던가요?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저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업무에 책임을 지는 상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팀원들하고 신뢰를 쌓는 그런 관계를 가지시는 분, 인포머먼트를 확실하게 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네. 지켜보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피드백을 정확한 방향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이제 좋은 분인 것 같고 지금 저희 사장님은 네, 좀, 그런 분이시고. 네, 그런 편이세요. 근데 되게 당연한 그 사람의 직책이 그 정도라면 네. 직위가 그 정도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일단 들렸는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최고의 상사였다라는 것처럼 제가 이해가 되니까 이것도 좀 씁쓸한 면이 좀 근데 있는 그게 거예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예. 왜냐하면은 실무자 입장에서 있다가 나는 그거를 굉장히 통달했어. 1분이면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팀원한테 주고 얘가 그걸 하는 걸 도와주고 봐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게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그거 한 거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주고 다시 크게 시켜주고 이게 그럼 나는 그 시간 동안 내 일을 또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이건 또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데 그거를 사장님처럼 잘 참아주면서 얘기해주면서 능숙하게 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엄청나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팀장님이 사실 어렵죠. 네, 팀원이 뭐 여러 명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자리가 점점 올라가는 분일수록 그러니까 매니저나 뭐 디렉터로 뭐 CEO가 되는 상황은 네. 사실은 업무 성과와 피플 매니징 쪽이에요. 그 맞아요. 사람들을 매니징을 해서 성과를 내는 거를 자꾸 얹어서 지금 전체 회사의 성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네.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점점 더 이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최악의 상사의 상황으로 이제 자꾸 번져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고의 상사도 얼마든지 있다. 네, 너무 취준생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제 남의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뭐, 최악의 상사, 최고의 상사,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세 분도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이 되셨으니까 본인도 이제 어떤 상사가 되고 싶고, 나를 돌아봤을 때, 나도 이런 점이 아쉽더라, 이런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난 이런 상사가 되겠다라든지, 네. 이런 모습이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으로 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해보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부터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저도 그 신입 때는 네. 그 아까 말했듯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정확했고 와 네. 그래도 잘하는 형이 있으면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두 개가 되게 명확했는데 조금씩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내가 밑에 직원들이 들어오고 가리키면서 일을 하다 보니 아, 이 사람들이 사실 왜 이렇게 됐는지 일부가 이해가 그쵸. 되는 거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아, 내가 지금 너한테 5번, 6번을 얘기했는데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니 그럼 거기서 이제 감정을 조절하면서 다시 드라이에게 팩트만 전달해서 다시 트레이닝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시간이 굉장히 많으면 오케이. 근데 지금 나도 쪼여. 나도 할 일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감정 조절에 계속 조금씩 이게 계속 넘어가면 실패하게 되고 좀 몇 번을 말하냐라고 얘기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럼 또 그러지 말걸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사실 좀 저도 그 겉으로 봤을 땐 공과사가 명확하게 일을 일단은 정확하게 사실 그걸 저는 지금 팀장한테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과사를 딱 잘라. 그래서 일은 일대로 정확하게 하고 사는 네가 나와 친해지고 싶다면 오케이. 넘어서. 근데 안 친해져도 전혀 부담 없어. 가. 그리고 너가 나랑 친하건 안 친하건 전혀 상관없이 못할 땐 신랄하게 깨고 잘할 때는 안 친하건 정확하게 보상하고 이게 잘 돌아가는 사실 저도 상사였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제 거기에 코드까지 맞으면 좀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어차피 근데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그렇죠. 많은 적이 생기게 되고 옳은 말을 하다 보면 생기게 되고 쉽게 가고 싶어 하시는 예스맨들을 공격을 해야 되고 기분파들을 공격을 해야 되고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일을 잘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사실 그런 적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저거 정석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보고 싶은 사실 욕심이 더 있어요. 잘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협을 너무 많은 부분에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정석으로 하려면 4단계를 거쳐야 돼. 네. 근데 나는 지금 한 단계만 거치고 이걸 하고 싶어. 그냥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충 된 것 같아. 이거 그냥 넘어가고 싶어. 예를 들어 얘도 후배를 가르쳐야 되는 것도 한번 줘야 돼. 명확하게 브리프를 줘야 돼. 네, 그리고 얘가 일을 하는 걸 기다려줘야 돼. 그걸 정확하게 측정한 다음에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고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켜야 돼. 근데 소리 한번 지르고 딱 한번 한 다음에 네. 다시 하면은 어차피 다시 오긴 올 건데 계속 변화해서 올 거거든.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그 순간순간적인 타협을 계속 이제 하고 싶은 욕망이 드니까 그거를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 후배의 기억에서는 최악의 상사로 기억이 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소리 지를 때 폭언폭설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요. 예. 바꾸면 안 되겠고 해야겠죠. 네.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앞으로 최고의 상사가 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김효진 책임님은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좀 약간 그러니까 제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판단하는 속도가 좀 빨랐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게 제일 저의 큰 단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많이 훈련하면서 가다 보니까 아직도 배워야 될 점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속도와 내가 원하는 타임라인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 사람의 스킬을 어떻게 업시켜야 되는 건 저의 미션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부분 고민을 많이 하는 단계인 것 같고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아, 예.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시켜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상사가 돼 보면 후배 입장이 돼 보면 더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사가 내 사생활을 아는 순간 많은 부분들이 본인도 알게 모르게 저 상사가 저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휴가 가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너의 생활 그렇지만 나는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지시할 건 지시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물을 건 물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은. 제 스스로. 저는 그 공과사 구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예전 사장님이 여사장님이셨는데 남자친구 사귀니? 남자친구랑 뭐 했니? 이런 걸 너무 많이 물어보셨어요. 벌써 짜증나네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업무적으로 깨질 때 그걸 악용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너 남자친구가 이래서 이거 결과 안 가져온 거네? 아, 이런 식의 복원이네요. 예. 이게 아이, 복원이죠. 이게 복원. 복원 그쵸. 복사령.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지향해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후배가 근데 너무 친해지고 싶어 하면 어떡하죠? 그냥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건데 저는 좀 약간 귀찮아한다고 얘기해요. 그냥 야 저리 직접적으로? 가. 네, 그냥 야 가, 그냥 가. 내가 저는 가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면 어떡하죠? 뭐 그건 밥 사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밥 가지고 알아서 먹으라. 밥 가지고 올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본인이 겪어오셨던 그런 과정에서 교훈을 얻으신 거니까. 그렇죠. 저는 아까 이제 어떤 사람, 어떤 상사로 내가 발전해 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고민하다 보면 내가 내 상사와 얘기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느꼈거나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느꼈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네. 이슈나 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봤을 때 네. 저는 언제부터 좀 습관이 생긴 게 제가 정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됐던 상황들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결정을 했는지 제가 느꼈던 그대로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적어놓고 그걸 적어놓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그 사람의 위치가 됐을 때 내가 그때 당시 내가 느꼈던 상황을 적은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내 후배가 어떤 느낌으로 이 얘기를 그쵸. 들을까를 좀 기억하기 위해서 안 써놓으면 까먹을걸요? 네. 기억하기 위해서 다른 정도로 적어놓으셨는 줄 알았어요. 어떤 용도? 다른 데스 정도로. 노트요?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정도로 적어놓으신 줄 알았어요. 데스노트 같은 건가요? 다른 정도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게. 아, 예. 집에 막 노트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 아니죠?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겹친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1위부터 5위까지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세 분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그런 이상향일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뭐 속 시원하게 다들 말씀을 하셨죠? 네. 예. 뭐 보시는 분들도 아마 속 시원한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뭐 취준생 여러분 너무 막 이런 상사가 많다더라, 뭐 이런 회사에는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더라, 너무 겁먹지 마시고 들어가서 이제 겪어보시고 차차 바꿔가시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좋은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시민이 돼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대한민국 시민 정말 오늘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최고의 단어였습니다. 자,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